안녕하세요. 지수의 상입니다. 오늘은 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도구가 돈이죠. 이 도구에 대해서 이해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돈이란 무엇인가? 사전적으로 봤을 때 돈은 경제적 교환의 매개체로서 일반의 합의에 의해 수용되는 물건이다. 조금 어렵죠. 저는 쉽게 말해서 돈은 교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환 능력이 미쳤다, 곧 돈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죠. 아무리 석유가 많아도 이것을 돈으로 교환할 수 없다면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지폐 같은 현금이 많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부동산, 자동차, 비싼 가구, 현금 창출이 높은 사업체 등 교환 능력과 관련된 모든 것을 포함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돈이라는 것은 교환의 매개체이며 교환 능력을 수치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화폐는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돈 안에 화폐가 포함이 되어 있죠. 화폐는 지폐나 가상화폐 혹은 조개 등 교환 능력을 잠시 가지게 된 매개체를 뜻합니다. 여기서 잠시 가지게 되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세요. 즉, 진짜 돈을 가진 사람과 화폐만 가진 사람은 겉으로 보면 똑같아 보이지만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돈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한국이 망하면 이 돈은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죠. 워렌 버핏과 13살 소녀의 유명한 대화가 하나 있습니다. 2022년 5월 버크셔 해서의 주주총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여학생이 워렌 버핏에게 질문을 합니다. 만약 하나의 종목에 투자해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다면 어떤 종목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워렌 버핏의 대답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무언가를 특출나게 잘하는 것이다. 당신의 능력은 누가 빼앗을 수도 없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잘 생각해보면은 특출나게 잘하는 것은 그 사람의 교환 능력을 의미해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돈, 즉 교환 능력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인플레이션은 화폐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화폐라는 것은 돈의 힘이 깃든 물건이고 이것은 굉장히 일시적인 일입니다. 정부나 힘 있는 자가 잠시 부여해둔 속성 마법 같은 느낌이에요. 돈은 한정적인 반면에 화폐는 무한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발행하면 그 가치가 상하기 마련이죠. 이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이유는 화폐라는 것이 많이 발행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돈이 있고요. 이것을 화폐로 쪼개서 만들죠. 그런데 이 화폐가 많으면 많을수록 돈의 힘이 이 화폐에 각각 나눠지기 때문에 화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개별 화폐에 들어있는 돈의 힘이 약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물가 상승이라고도 하고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도 하죠. 즉, 돈은 교환 능력이고 지구에 존재하는 멋진 교환 능력자들이 그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의 숫자는 한정적입니다. 이런 돈의 힘을 정부가 일시적으로 화폐에 부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화폐라는 도구를 통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해 내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의 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돈과 화폐 사이의 공백. 이 돈과 화폐 사이에는 분명히 숨어있는 공백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통해 무수한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죠. 정부가 돈의 힘을 화폐에 부여를 한다고 했어요. 정부가 돈의 힘을 화폐에 부여한 최초에는 돈과 화폐의 균형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하지만 곧 화폐를 복사하기 시작하죠. 돈이 한 개인데 화폐가 두 배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원래라면 화폐가 두 배가 되면 그 화폐 가치가 바로 절반으로 떨어지는 게 맞죠. 하지만 화폐가 불어난 초기 시점에는 이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돈의 힘이 두 배가 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런 혜택을 먼저 받는 집단이 존재합니다. 은행이나 투자자, 부자 등등 사회의 엘리트들이 대부분 이 혜택을 가장 먼저 받습니다. 이 불어난 화폐를 저금리로 빌리거나 받아내는 거죠. 그리고 얼른 그 화폐를 다른 물건으로 바꿔놓습니다. 곧 쓰레기가 될 화폐를 교환 능력이 뛰어난 대체물로 바꿔놓는 거죠. 그 대체물이란 부동산, 주식, 미술품, 와인 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수요가 늘다 보니까 이런 자산의 가격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비밀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다가 통장에 차곡차곡 저장해둔 화폐 가치가 판토막이 났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습니다. 이때는 이미 주식, 부동산 등이 미친 듯이 올라 있는 상황이죠. 문제는 아무것도 모르는 소시민들은 화폐가 반토막 났다는 소식과 주식이나 부동산 등이 떡상했다는 소식을 동시에 듣고 지금이라도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은 돈을 주식과 부동산에 넣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들일 만큼 벌어들인 부자들은 다시 이 물건들을 가치 손실이 덜 된
화폐로 바꾸기 시작하죠. 정부가 일시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이 화폐 가치가 또 올라가거든요. 이때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폭락을 하기 시작하고 애꿎은 서민들은 손실을 2배로 입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네 번째, 금리와 인플레이션. 자,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걸로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인플레이션이란 화폐의 양이 많아지는 상황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이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다음에 물가 상승이라는 현상이 뒤늦게 따라오는 겁니다. 자, 금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금리라는 것은 사전적 정의로는 화폐 감가상각을 상쇄하는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 물가 상승률이 2%면 금리를 2% 맞춰줬을 때 통장에 넣어둔 화폐의 가치가 상하지 않죠. 자, 물가 상승률이 2%라는 것은 돈의 가치가 2% 떨어졌다는 거죠. 금리라는 것은 돈의 가치를 뜻합니다. 금리를 2% 올린다는 것은 이 떨어진 돈의 가치를 2%만큼 올려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물가가 2% 상승했더라도 금리가 2%라면 통장에 넣어둔 돈은 가치를 상실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금리라는 것은 돈의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플레이션은 화폐량의 증가를 뜻한다고. 화폐가 많아진다는 것은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금리라는 것은 화폐 가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떨어졌던 화폐 가치를 억지로 올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엮여 있는 거예요. 화폐 가치를 억지로 올린다는 뜻이 무엇을 뜻할까요? 시중에 화폐의 양이 많이 풀려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시중에 풀려 있는 화폐를 다시 수거를 해오면 자연스럽게 화폐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금리를 높인다는 것은 시중에 있는 화폐의 양을 줄이겠다는 의도랑 똑같은 뜻입니다. 자, 그러면 화폐 가치가 어거지로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화폐가 귀해진다는 거니까 누구나 화폐를 갖고 싶어지죠. 그럼 가지고 있는 물건을 화폐로 교환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 조급한 마음이 가장 빨리 교환할 수 있는 것부터 교환하게 만들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주식입니다. 주식은 팔면 바로 현금으로 바꿔지고 그것을 인출하는데 한 3일 정도 걸리지만 이것은 부동산에 비해 굉장히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이렇게 빨리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을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이 유동성이 매우 높은 자산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낮은 자산은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인플레이션 현상을 이해하는 게 아까 제가 부자가 되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을 잘 파악해 봐야겠죠.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물가, 인플레이션, 금리, 화폐양, 돈의 가치 이런 것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고 현실 세계에서 어떤 걸로 나타나느냐? 물가라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알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들을 잘 살펴봐야겠죠. 다섯 번째, 파악해둬야 할 지표. 그렇다면 대체 어떤 경기 지표를 확인해야 될지, 어디서 확인을 해야 될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investing.com이나 네이버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할 지표는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전년 대비입니다. Consumer Price Index, 이른바 CPI라고 하죠.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은 검색이 잘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원자재 가격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 기름 가격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왜냐면 웬만한 물건을 만드는데 기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되고요. WTI유라든가 브렌트유 같은 기름 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investing.com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가격이 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원화를 쓰잖아요.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달러를 대비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계속 높아진다면 우리나라 돈이 달러 대비해서 가격이 가치가 낮아지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만큼 해외에서 오는 물건들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이겠죠. 결국 물가가 올라간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환율도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미국 금리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모두가 이 금리가 낮아지길 기도하면서 파월 의장에게 기도의 물결을 보내고 있죠. 아마도 금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폐가 시중에 풀린다는 뜻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산 가격이 아마 상승을 할 거예요. 이것을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쭉 동결이 되고 있죠. 이게 낮아지는 순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거 아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실 겁니다. 여섯 번째, 부자들은 왜 부자일까? 제가 여태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돈과 화폐였고 이 둘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고 한 거잖아요. 부자들은 이런 돈과 화폐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화폐가 많아지는 시기를 잘 알고 있고 이때 빠르게 화폐를 수집한 다음에 다른 능력의 물건으로 잘 바꿔놓죠. 말 그대로 바꾸는 능력, 즉 교환 능력이 뛰어난 곳입니다.
교환해서 이득을 잘 보는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워렌 버핏과 소녀의 대화에서 워렌 버핏이 잘하는 것을 잘해라라고 말을 했잖아요.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것이 부자가 되는 첫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돈이라고 한다면 이 돈은 현실 물질 세계에 존재하진 않죠. 내가 잘하는 것을 반드시 화폐와 교환해야만 물질 세계에서 내가 가진 돈의 힘이 발휘가 됩니다. 즉 돈과 화폐의 근본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렇게 얻어낸 화폐와 돈과 화폐의 공백의 마법을 통해 조금씩 부를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깨달아가는 일련의 경험들이 말 그대로 교환 능력을 키우는 것이고, 교환을 잘하는 사람은 필히 풀을 손에 넣을 수밖에 없죠. 이것은 필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우리가 어린 시절 특출난 스포츠 능력을 통해 천문학적인 부자가 된 사람을 알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과도한 소비에 취해 빈털터리가 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저는 이들이 돈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하지만 운 좋게 화폐를 많이 얻어냈을 뿐 교환 능력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왜냐? 안 사도 될 것을 사고 1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에 사는 사람을 어떻게 교환을 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이것은 시간에도 해당하는 사안이죠. 여러분들이 한 시간을 어떤 행동과 교환하는지 진지하게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적절한 행복을 위해 시간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과도한 쾌락을 얻으려 시간이 과투자되고 있진 않는지 살펴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는 상황을 가정을 해봅시다. 적절한 행복을 위해 시간을 쓰는 건 적절한 음주라고 볼 수 있고요. 미친 듯한 폭주로 만취를 한다면 이것은 과도한 쾌락을 얻으려고 과투자되고 있는 거죠. 제가 결론적으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다고 말만 하면서 교환 경험을 쌓지는 않고 그저 화폐를 모으는 지름길만 찾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런 내용 잘 인지하셔서 돈을 버는 능력, 그러니까 교환 능력을 잘 갖춰서 여러분들의 부를 얻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